국무회의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에 고마운 거 있으면 고맙다고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 나는 미국한테 고맙다고 했다. 고맙다고 미국한테 잘해준 거야. 저 또라이 정말 왜 그러냐면요. 저거를 말을 돌려서 했는데 미국이 고마워서 은혜 갚았다 이 이야기예요. 너무 고마운 거지. 군대도 안 갔다 이 새끼가. 근데 정확하게 뭐가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 받은 게 없잖아.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던 그 내용을 요약하면 6.25 때 당신들이 도와준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고맙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 말이 정말 화가 나는 지점이 뭐냐면 미국 가기 전에 일본에 대해서는 100년 전 잘못을 가지고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 건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50년 전 고마운 걸 가지고 지금도 고마워야 됩니까? 또라이라니까요. 그 아직 거의 망상병 맞네. 환자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은요 한국을 아무 조건 없이 지켜준 게 아니에요. 한국에 지금까지 팔아먹은 무기만 생각해봐요. 미국을 살려면 먹여 살렸다고. 그 당시 6.25 전쟁 당시에도 미국이 대한민국이 예뻐가지고 대한민국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돼. 그래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소련하고의 냉전 관계 때문에 이게 공산주의라는 그 정치 철학이 아시아를 다 뒤덮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불안 때문에 미국이 자기 돈 들여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은 아주 생각 없는 분들이 보기에 그렇지.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잘해줬는데 우리도 고맙다고 해야지 이해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는 미국과 관계가 나빴어요. 우리 고마운 정말 저 백년 손님인데 백년 손님한테 우리가 홀대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미국도 한국에서 뜯어먹을 만큼 뜯어 드셨고요. 이제 와서 미국에 딱 그거지. 지금 백악관이 한 말이에요. 한국이 투자한 133조 원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이다. 진짜 백악관도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저게 너무 당연한 말이어가지고 자꾸 보게 됩니다.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고마워서 내가 잘해준 거야.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이 미국에 퍼준 거 인정한 말이야 이게. 그렇죠. 미국이 고마워서 미국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133조 퍼줬어 이 이야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국빈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 간 해외 정상들 중에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미국 그 백악관 스태프들도 이상했을 겁니다. 아니 이게 뜬금없이 노래는 왜 하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는 백악관에서 기회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온 거라 했는데 즉흥적으로 했는데 그 군악대가 다 반주해주고 그 원곡자 그 사인이 들어간 기타 준비해주고 이럽니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시킨다고 하냐? 그리고 이번에 저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 국무회의하고 그다음에 기자들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 의미 없는 성과들만 자화자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133조를 퍼주고 미국한테 받은 건 사실 없어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로 했다. 그건데 윤석열이 미국 안 가면 안 지켜주냐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면 안 지켜주냐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핵전쟁이 났을 때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네. 한반도에 핵전쟁이 나면 대한민국 못 지켜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핵전쟁이 안 나게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받아온 거는 핵전쟁 나면 우리가 도와줄게. 사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확답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막 손가락으로 자랑질하는 거야. 우리 나토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면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돌대가리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예는. 그렇죠. 30%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밖에 나가서 부끄러운 짓 하고 왔다. 요 정도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우산이라는 그 약속 안에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적대 관계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핵우산이라는 걸 미국이 제공한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으로 핵잠수함 우리나라에 개항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핵잠수함이 북한을 위협하는 겁니까? 러시아를 위협하는 겁니까? 북한은 너무 가까워서 못 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윤석열이 알아서 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엄청 이 영화 보면서 옹영옹영 이런 노래나 불러. 그러니까 윤석열이 들고 간 133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긴 하지만 이놈을 잘 구슬리면 이거 우크라이나에 한국군 파병도 가능하겠어? 그 정도까지 된 거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지 노래가 아는 노래가 아메리칸 파이일지 몰라도 청와대에서 그 초청에 갔더니 어떤 모자란 놈 하나가 이런 노래 부른 거예요. 간다 장성곡 부른 거야. 그죠? 아메리칸 파이가 그런 노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그 미국 의회에서 뭐 기립박수 20몇 번이 나왔다 뭐 이렇게 했는데 5조당 한 번이라고 치면은 계산 딱 맞습니다. 아, 성질나.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이 너무 웃겨가지고 하나 가져왔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 줄도 알아야지. 이게 뭐냐면 고마우면 고맙다고 할 줄 알아야지라고 했잖아요. 약간 그 일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윤석열이 사과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지가 남한테 고마운 거, 지가 고마운 것도 사실 아니죠. 이거를 자기가 한 일을 쉴드 치면서 자화자찬하면서 했던 그러니까 이야기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엄청 고마웠겠죠. 네. 진짜 잘해줬잖아요.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의 입장에서는 엄청 성공적인 거예요. 자기 그러네. 자랑도 하고 자기가 그 뽐내고 싶은 거 다 뽐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중국 겨냥해서 한 말인데 북 제재에 동참 안 하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나 환자의 발언이라고 보는데 중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 안 했다라고 한 말 틀렸어 이 새끼야. 왜냐하면 북한이 한참 핵 개발을 하고 있을 때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견제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최근에 북 제재 동참을 한다 안 한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게 최근에 윤석열이 대한해협 관련해서 중국 자극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더 연관이 있는 거지. 북한이 핵 개발 한참 할 때 러시아도 중국도 불편해가지고 북한한테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미국 편에 붙으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손잡게 되는 윤석열이 원인이란 말이에요. 왜 저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이 그러니까 윤석열 말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를 끊어야 됩니까? 아니 중국이 어떤 외교적 판단을 하든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든 그건 그거고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 거는 지켜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중국이 내린 정치적 판단 때문에 우리의 무역 관계를 해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최근에 중국이 화내고 있는 거는 대만 해협 문제 건드렸잖아요. 중국이 힘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대만 무력 현상 변경 절대 반대하면서 중국을 자극했잖아. 저게 북핵 제재랑 뭔 상관이 있는 이야기냐고. 지가 이 사건을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뭐 미국이나 프랑스 대통령들이 하는 표현하고 명백하게 다른 내정 간섭의 차원의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불쾌해한다는 표시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중국을 건드린 거예요. 근데 윤석열의 표현에 따르면 중국이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저 미국 가서도 한미 정상이 대만 해협 현상 변경 시도 강력 반대. 그냥 반중국 편에 선 거지. 윤석열이 말처럼 중국이 북한의 핵 제재에 동참 안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편에 서려고 앞장서 가지고 칼질한 거 아니야 중국에 대해서. 북핵이랑 뭔 상관이냐고. 거기다가 진짜 까놓고 이야기해서 미국 입장에서 대만이 과거의 한국처럼 너무 소중하고 좋아가지고 대만을 지켜주고 싶어서 저렇게 대만을 옹호할까요? 예. 절대 아닙니다. 대만에 있는 TSMC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갈까봐. 그러니까 그걸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의 반도체 기술을 미국 본토로 싹 이렇게 빨아먹기 전까지는 무조건 대만을 보호해야 된다. 이 논리인 거예요. 그렇지. 아니 대만이 뭐가 예뻐서 미국이 지켜줍니까?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정말 사대주의자들한테는 이 생각이 없던데 외교는 그 나라가 그 나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미쳤어?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미국이 대만을 위해서, 미국이 일본을 뛰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해? 해년마다 하는 투자 지들이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없는 거야.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뭘 엄청 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에 살다 이런 모질이가 133점 퍼지면서 아무것도 못 가져오는 건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래놓고 그걸 실드 치느라고 중국이 북핵 제재를 안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북핵 제재를 하고 싶으면 중국 러시아랑 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네. 우리 같은 사람도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안보리 관련해서 북핵 제재를 하려면 중국 러시아가 찬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윤석열이 반중이나 반러시아가 돼버리면 한국의 아젠다는 무조건 반대할 거란 말이야. 네. 그럼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이럴 때 북핵을 정말로 제재하고 싶으면 미국에 붙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북핵을 제재하고 싶은 목적이라면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데 이걸 몰라 이 돌대가리가. 그 대가리에 돌도 없는 것 같아서 참 슬픕니다 진짜. 근데 하나만 더 나아가 봅시다. 중국이 북핵 견제 안 한다고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어? 이건 더 문제지. 예. 야, 봐. 이거잖아. 중국이 북한 견제를 안 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경제 말아먹을 거야. 이건 환자죠.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 이 경제를 말아먹고 나니까 핑계거리,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덮어 씌울 수 있는 뭔가를 스스로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윤석열이 검찰총장하고 검찰 시절에 북핵 제재 같은 거 생각이나 해봤겠냐고요. 김태효가 2012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하던 말이 북한 곧 무너진다. 저는 제가 그냥 한 말이었는데 북한이 반팔 입기 전에 무너진다라는 말을 그 당시에 김태효가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무너졌잖아요. 그 생각이 고스란히 10년 후에 윤석열한테 지금 주입식 교육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안 해주면 북한이 무너질 것처럼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북한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다른 나라 핑계 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야. 중국이 북핵 견제하면서 중국이 미우면 중국 경제를 망가뜨려야지. 왜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려? 또라이야. 우리 할 말이 없어서 지금까지 뭐 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옹야옹야 했겠어? 결국 국익이라는 건 내팽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지가 하는 말이라는 게 아니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저거 바로 반박이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야. 그냥 망상병 환자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이익은 1도 없는 놈이야 이게. 특히나 그 극우 유튜버들이 잘 써먹는 그 반중 감정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중국을 혐오하기만 하면은 나는 지지율을 지킬 수 있거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너무 위험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은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내정 간섭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외교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 시작하면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도 많이 그러니까 무역 관계가 단절이 돼가지고 뭐 일부 그 어떤 광물이나 석탄 저기 마약 이 정도 아니고는 거의 거래가 끊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북 제재라는 게 미국이 너무 노골적으로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 그냥 대놓고 협조를 안 하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너무 강해지는 건 그 중국으로서도 위험한 거기 때문에 계속 견제를 해왔단 말이에요. 예. 자, 어쨌건 그 망상병 환자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요. 저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중국 가가지고 혼밥했어. 나는 그런 얘기 안 해. 나 이거 보고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이 얘기를 또 꺼냈단 말이에요. 창피한 정부. 그러니까 외교, 국방, 경제 모두 실패한 정부래. 그러니까 이런 찌질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혼밥만 해도 그렇잖아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일반 저작거리 나가서 예. 식사한 이유가 사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중국인들이 뭐 반도체 수입 안 해가지고 한국의 삼성 SK가 적자난다는 이야기는 그 중국이 뭐 리오프닝을 해도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한다는 얘기 중국 사람들이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인가 사드 때문에 중국인들의 반항 감정이 심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 중국인들한테 섞이는 모습이 일종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거를 오늘 그러니까 이게 자격지심이 아주 도발하는 건데 나는 문재인보다 외교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환자가 아닌 뭡니까? 왜냐하면 여기 가서 뭐 미국이 주는 밥 처먹고 오면은 뭐
그게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반항 감정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직접 그 국민들과 어울릴 정도의 용기는 없는 놈인 거잖아요. 이 윤석열이 중국 가가지고 지가 만들어놓은 반항 감정? 사드 때문이었다고요, 그게. 요거를 혼밥 외교 실패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외교를 그렇게 잘했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교 그러니까 무역 성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역 성적이 갑자기 왜 이렇게 고꾸라지고 있는지. 이거 중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비토적 그 표현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그 당시에도 중국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굉장히 칭찬받은 면목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조중동을 필두로 혼밥 먹었다. 이렇게 팼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고. 가짜뉴스예요, 그게. 네,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라고. 그리고 그 가짜뉴스를 그대로 윤석열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가 거르는 능력이 필터링이 안 되고요. 그 미국 순방을 본인들이 갔으면 그럼 아침, 점심, 저녁 누구랑 먹었는지 다 오픈하세요. 아침도 뭐 미국 고위급하고 먹었습니까? 보통 아침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혼밥했다고 하는 게 이게 아침 식사거든요. 예. 뭐 아침부터 누구랑 먹었는지 밝히세요. 본인들은 얼마나 잘난 사람들하고 먹었는지. 그러니까 저게 대통령의 찌질함이 그게 다해가지고요. 최소한 저런 말은 못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에이씨 넘어가겠습니다. 자 테디 12 남매 맘님 그리고 큰도라 복수해줄게님. 조조율 이엔티님 보스 영님님 고맙습니다. 자, 야 제가 혼밥 얘기가 나와야 얘라 아이 진짜 찌질이.